반갑습니다. 정은태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일단 총평을 하는데 시험은 끝났잖아, 그죠? 이 앞으로의 공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이 분석을 하면서 이 분석은 이 포인트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수능날 어떻게 이제 이게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포인트 맞춰서 총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해설은 이 6평 집중 분석 강의를 이제 다음 주에 개강할 거거든.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하나씩 따져가도록 할 거야. 6평이 이번에 뭐 쉬웠다는 친구도 있고 어려웠다는 친구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 시사하고 있는 정보는 상당히 많거든요. 지문을 구성하는 방식, 선지를 구성하는 방식 하나씩 다 뜯어보고 예전 이제 평가원이랑 또 비교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학습 방향을 설정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집중 분석 강의를 이제 마련해가지고 물론 파일도 다 이제 제공하면서 수능을 위한 집중 분석 강의를 다음 주에 개강할 거야. 짤막한 특강 정도로 이제 기획하고 있으니까 가볍게 이때 같이 제대로 분석은 이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간단하게 총평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총평. 난이도가 어땠냐 물어보면 쌤은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상당히 간해보는 난이도였어. 간해본다. 학생들의 간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좀 정권의 간도 좀 보는 그런 난이도였거든요. 지금까지 이 평가원 취재가 이 정권이 바뀌었잖아. 이전 정권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쫙 끌고 가던 분위기가 있어. 이 비문항어 좀 쉽게, 이 문항어 좀 더 어렵게, 그 다음에 고난도 이제 그 문제는 좀 이제 좀 빼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최대한 무난하게 출제하려고 좀 노력을 한 어떤 이번 시험이었어. 그래서 하나하나 영역별로 이제 얘기하면서 갈 텐데, 평가원 이번 출제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무난하게 모관하지 않게끔 출제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간해보는 어떤 난이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해보는 난이도였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전체 난이도는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학생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학생마다 이 난이도는 좀 다르게 다가왔을 거야. 그거는 영역별로 하나씩 얘기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다만 공통적으로는 이제 교육청과 평가원은 분명 문제가 달라. 좀 난이도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특히 재학생들은 교육청 시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평가원 시험, 이번 6평을 보면서 시간의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특히 매체. 매체 이번에 좀 짜증날 정도로 이제 그 시간의 압박을 좀 주는 이 파트였어요. 평소보다 5분에서 6분 정도는 당연히 더 투자가 되는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매체만 그러냐? 아니야. 다른 데서도 계속 시간의 압박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시간 관리 좀 못하는 친구들, 재학생들은 이제 한 지문 정도 이제 막 날아가고 그런 친구들도 은근히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 수능이야. 이렇게 6평이 나오는데 수능날 어떻게 나올 건지,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하나 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화작이야. 일단 중간 난이도 정도로, 이제 교육청과 달라 평가원 기준으로 해서 중간 난이도 정도로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 그죠? 다만 6평이랑 수능은 다르거든요. 수능날은 화작이랑 엄매랑 이거 밸런스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그래야지 엄매랑 밸런스가 이제 맞춰지거든요. 지금보다 아주 살짝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수능날은 화작 문제 풀 때 내가 공부를 좀 덜 하고 있으면 지금처럼 좀 버벅이면 수능날은 좀 힘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알겠죠? 화작은 기출문제 좀 더 빡세게 좀 풀어주면서 지문에서 보면서 이런 것들이 출제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와줘야 돼. 그런 느낌을 잡기 위해서 기출문제 푸는 거거든요. 지금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올 걸 예상하고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엄매인데 일단 문법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 딱 중상 정도 난이도였거든요. 다만 37번 문제에서 많이 좀 힘들어했는데 얘는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매체에는 시간의 압박을 상당히 주는 출제였고, 얘만 좀 잠깐 먼저 보도록 합시다. 37번. 일단 보기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해설하는 그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어떻게 반응했어야 된다, 이걸 좀 집중적으로 말하고 싶거든. 딱 시험장에서 딱 요거 보기를 보고 반응하는 거. 딱 보면서 피동사, 피동전미사가 나오는 이제 피동사 찾으러 가야지 하면서 반응하고, 서술어로 기능하는 안긴 문장 한번 찾으러 가보자 반응하고, 본용어 보조용어의 결합 서술어 찾으러 가보자 해서 반응하면 가장 기초적인 반응이야. 즉 이런 거지, 그지? 뭐 이희리기. 이희리기가 피동 접수잖아, 그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이 정도 이제 있는 거 찾으러 가고, 서술어로 기능하는 안긴 문장 그 모양이 이제 보통 주어,
서술어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철수가 키가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키가 크다라는 이제 서술절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찾으러 가보자. 그 다음에 본용과 보조용어의 어떤 결합. 즉 서술어가 철수가 이제 옷을 입어보다. 입다의 중심 의미가 있고 보다의 보조적인 어떤 의미가 있잖아. 그렇지? 이런 서술어 이제 찾으러 간다라고 생각했으면 가장 이제 그 기초 단계야. 기초 단계.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으면 문제가 좀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안 풀릴 수도 있어. 문법을 좀 제대로 좀 공부했으면, 좀 숙달되게 좀 공부했으면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피동접사 결합한 피동사를 찾으라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올 걸 예상해 줘야 돼. 이 희리기는 피동전미사지만 사동전미사기도 해. 사동전미사 이희리기 오구추 중에서 이희리기가 겹치잖아. 그지? 일단 사동사와 내가 좀 구분하면서 가야지. 사동사와 피동사를 구분하려면 개하다의 표현이 되면 사동사잖아. 그지? 일단 사동사와 구분을 하면서 좀 가야지. 그리고 혹시 더 문제가 어렵게 나가면 쌤이 강조했던 거. 범죄형. 범죄형이 뭔가요? 사동도 피동도 아닌데 오리지널 원형에 이희리기가 들어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사동도 피동도 아닌데 이희리기가 들어있는 그런 애들이 얘 피동이가 사동이가 은근히 헷갈리게 좀 만드는 애들. 범죄형. 이것도 이제 신경 쓰면서 가야지 하면 제대로 발음을 한 거야. 그리고 선지로 가는 것이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서술어로 기능한 암기문장, 주어, 서술어, 일단 이런 모양, 철수는 키약하다 이런 모양 찾으러 간다 해서 한 번 더 나가서 그래, 내가 암기문장과 쌤이랑 같이 분석하다 보니까 일단은 암기문장 분석할 때 좀 필요 없는 거 좀 쳐내야지 이게 빨리빨리 눈에 보이거든. 그 필요 없는 게 뭐냐? 관형어, 부사어 이런 것들을 쳐내야지 굵직굵직한 애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어진 문장이 있으면 이어진 문장을 딱 쪼개놓고 그냥 나눠서 이제 보면 훨씬 더 눈에 선명히 들어오거든요. 이어진 문장 쪼개서 보고 관형어, 부사 빼고 괄호치고 보면 이런 애들이 훨씬 더 빠르게 눈에 들어오거든. 그걸 연습했던 친구들은 요걸 할 생각을 하면서 선지로 가죠. 마찬가지로 본영어, 보조영어 결합한 서술어 입어보다 이런 거 찾으러 가는 데서 한 번 더 나가서 본영어, 보조영어는 이제 결합한 서술어 찾으라고. 그러면 본영어는 결합한 서술어 이거 두 개와 이거와 얘를 구분하는 게 나오겠구나. 본영어와 본영어는 결합할 때는 이 사이에 서나 아서가 이제 들어올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예문에서 이제 보면 이제 모아 왔다. 왔다가 이제 보조용언인가? 모아서 오다. 모아서 오다 괜찮은데? 그러면 오다도 의미가 있네?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이거든요. 그런 판단을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선지로 간 거랑 그냥 요것만 생각하고 간 거랑 속도와 결과가 달라져. 그죠? 그래서 문법은 쌤이 누차 이제 강의에서도 강조하는데 쌤이 강의를 딱 했잖아. 그죠? 쌤이 강의를 딱 해서 여러분 들었어. 끄덕끄덕했어. 거기서 끄덕끄덕했다고 여러분 거에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쌤이 얘기했던 걸 바로 기억하면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쌤이랑 같이 그 문장, 이 암기 문장 분석하는 거 연습했던 거 다시 혼자서 분석하면서 이런 것도 찾는 거 그거 훈련을 다시 한번 해야지 완전하게 이 개념이 여러분께 되거든요. 다행히 이제 문법은 지금 화작과 언매가 같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어떤 이 트렌드에서 지금 최근에 계속 고난도를 이렇게 예전처럼 고난도로 나오고 있지 않아. 따라서 문법은 단기간에 잡을 수 있으니까 만약 본인이 이제 그 문법이 개념이 전혀 없어. 개념이 전혀 없고 이제라도 좀 해야 돼. 그러면 언매 올인원 들으면 돼.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개념이 있어. 이 정도 개념이 있어. 그렇지? 이게 되게 찾으러 가자. 주어져 서술어 어떤 이런 모양 찾으러 가자. 본영어 보조영어는 뭔지 알아. 근데 시험장에 적용이 잘 안 돼. 즉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이 안 돼. 그런 친구들은 이 짤막한 어떤 문법 클리어로 정말 문법 깔끔하게 클리어할 수 있으니까 그거 도움 받으면서 시험장에서 좀 제대로 좀 반응하면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문법 문제 자체는 기존의 어떤 문법 문제랑 비교했을 때 37번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긴 했지만 문법 이 5문제 자체는 난이도는 중상이고 딱 이 정도 이상 수능날 나오긴 어려워. 지금 트렌드에서. 딱 근데 매체에서 이거 정말 답답했을 거야. 시간이 평소보다 5, 6분 걸리니까 더 이거
쏙 타들어가죠. 그죠? 5, 6분이면 비문학 지문 한 번을 읽고도 남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압박이 좀 심했어. 이번에 매체 문제는 좀 압박이 심했고, 이 정도 이상 나오기가 절대 어려워요. 따라서 매체에 좀 이 압박이 좀 정말 평소보다 또 좀 많이 심했다. 매체 읽다가 이제, 시간 거의 뭐, 한 지문, 두 지문 날렸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매체, 엔제 같은 거 이제 풀고, 기출은 당연히 풀었을 거 아니야. 근데 기출이 좀 적으니까 매체 엔제를 풀면서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 그 정보도 처리하는 어떤 훈련을 좀 연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수능은 이것보다 어렵지 않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화작과 밸런스를 조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번 6편 교과를 평관이 보거든요. 평관이 보고 이렇게 출제했더니 애들이 이제 와, 점수가 이렇게 나왔네? 아, 그럼 화작은 이러니까 조절해서 가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9평 수능을 출제하니까 이것보다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자, 비문학이야. 일단 EBS 연계는 이건 여러분이 느꼈을 거야. 느꼈을 텐데 보통 6월이나 9월은 EBS를 이제 좀 연계를 좀 체감되게 조금 이제 눈에 보이게 해주고 수능 날은 어쩔 수 없어. 시중에 나오는 사설 모의고사 그런 거 싹 다 피해서 출제하려면 EBS가 이제 6월, 9월보다는 좀 덜 연계되게끔 체감상 그게 이제 항상 나오는 방식인데 6평에서 어떤 친구는 EBS 본 게 좀 도움이 되었다. 어떤 친구는 이게 좀 도움이 된 건가? 본인마다 느끼는 게 다를 거야. 그렇지? 너 느낌이 정확해. 너 느낌이.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이 분석 강의에서 EBS에 이렇게 나왔고 6평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라고 이제 딱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끔 이제 보여줄 텐데 일단 체감되는 정도는 본인마다 다르고 너 느낌대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것보다 수능은 좀 덜 체감되는 어떤 느낌일 거다. 지금까지 항상 그랬듯이. 다만 지금까지 지금 그 전년도까지 비문학 지문이 중간 정도 난이도였어. 그리고 선지에서 좀 디테일하게 출제해가지고 지문을 읽음하는데 답이 안 보여. 선지에서 막 꼬아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중상 지문의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어. 지난번보다. 그렇다고 뭐 길어지거나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에서 중상 정도 아주 약간 지문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간해보는 시험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이 난이도를 최대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좀 낮추려는 어떤 의도도 살짝 보이고 간해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선지가 좀 선명하게 좀 보였어. 즉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기 있네 하면 이제 문제가 얼추 풀리게끔 그렇게 좀 구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지문이 좀 살짝 난이도가 있으니까 좀 시간을 좀 투자한 친구는 있어도 그래도 이제 문제는 좀 풀만하게 좀 출제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날은 어떻게 나오냐?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평가원이 기조를 한 번에 확 바꿔버리면 즉 비문항이 쉽게 문학이 어렵게 나오는 이제 최근 몇 년간 기조를 확 바꿔버리면 학생들이 이제 그 충격을 받거든요. 그 기조는 아마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따라서 비문학 지문은 수능 날 지금보다 살짝 쉽게 아니면 지금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등급컷을 보니까 그리고 이 정답률 오답률을 보니까 비문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비문학을 잘 봤지만 사실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교육을 딱 놓고 봤을 때 비문학에서 은근히 많이 틀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난이도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문이 쉬워지면 또 뭐 하기 시작할까? 선지에서 이제 장난질 할 거야. 지문에 바로 써있지 않고 지문에는 말을 좀 살짝 바꿔가지고 그죠? 다시 한번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선지로 가게끔 그렇게 구성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 난이도 아니면 지금보다 살짝 떨어지는 난이도는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학인데 EBS 연계는 우리가 거의 뭐 항상 비슷하게 이제 연계가 되었죠. 소설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비연계가 나왔어. 현대소설. 그렇다고 여러분이 섣불리 현대소설은 비연계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현대소설이 연계로 나오고 고전소설이 비연계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만약에 현대소설이 연계로 나왔는데 내가 공부를 안 했어. 그때 타격이 상당히 큰 게 뭐냐면 다른 친구들은 현대소설을 공부했어. 그럼 걔네들은 현대소설을 공부했고 줄거리 인물 간의 관계도 알아. 쫙 달려가는데 나는 거기서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있어야 되거든. 거기서 상대적인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섣불리 추측하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능나 이렇게 연계되겠지? 연계를 섣불리 추측하지 마세요. 알겠죠? 연기는 추측하는 게 아니야. 그냥 EBS 연계가 되니까 EBS 문항은 그냥 공부하자. 그 마인드로 가시는 게 가장 좋아. 항상 안정적으로.
그래서 시문학, 현대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연계와 비연계 기존의 출제 방식으로 나왔는데, 지문 구성 방식을 좀 다시 좀 여러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김진옥전이 이 수특에 있는 이 파트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문은 여러분이 엄밀하게 비교해서 보면 달라. EBS보다 훨씬 더 좀 더 EBS를 좀 현대어로 좀 더 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약간 어떤 그런 그 표현 방식도 좀 많이 좀 다르거든요. 좀 더 쉬운 버전으로 이제 김진옥전이 등장했어. 이게 뭐냐면 EBS의 고전 시가가 있잖아. 이 고전 시가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원문으로 막 그냥 던져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평가원이 그냥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어로 최대한 순화해서 출제해요. 그러니까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에 대해서 뭐 좀 어렵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현대어로 순화시켜 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알겠죠? 다만 이번에 김진옥전은 이제 그 거의 체감 연결이 상당히 높게끔 거의 비슷한 파트를 구성했지만 수능날은 거의 이제 요만큼 비슷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르게 구성하는 게 지금까지 항상 트렌드였으니까 다른 파트가 나올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동요가인데 이 동요가 EBS가 딱 이 정도 이 앞부분이지. 이 동요가의 앞부분. 동요가 앞부분이 이제 그 EBS가 다른 파트, 그지? 이만큼에서 동요가에서 이 부분은 EBS가 아닌 파트, 뒷부분은 이제 EBS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었죠. 그죠? 긴 동요가, 정말 긴 작품, 우리 나비에스에서 전문을 다 했는데 차라리 6평이 나온 게 속은 더 편해. 다시 안 봐도 되잖아.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이거야. 이렇게 긴 작품도 이 전문을 봐줘야 돼, 전문을. 전문을 봐야지 이 부분, 내가 봤던 부분이 나올 때 여기서 속도를 올릴 수 있거든. 아까 뭐 매체나 어떤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시간을 상당히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쓴 시간을 이런 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 올릴 수 있는 거거든. 쌤도 이제 나비스에서 이 좀 빡세긴 하지만 모든 작품을 전문을 다 했거든요. 그 전문을 할 때도 여러분한테 자, 내가 전문을 가져왔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읽어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이런 부분에 출시될 수 있으니까 좀 우리가 좀 굵은색으로 좀 표시해 놓았으니까 이런 부분 같이 좀 보면서 가자라고 했고 딱 그 부분이 이제 6편이 좀 나왔죠. 그죠? 같이 나비스 공부한 친구들 알 텐데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특히 전문에서 주요한 부분을 같이 보면서 그 부분을 좀 공부해주면 시험장에서 상당히 속도를 좀 낼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무래도 수한 공부할 때도 이제 여러분이 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공부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최근 선지 구성. 문학에서 선지 구성이 전에 비해서 그나마 좀 수월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최근의 선지 구성이 역시 반영되어 있고 이거는 우리 이제 분석 강의에서 좀 집중적으로 최근의 선지 구성을 좀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수능날 어떻게 출제가 되냐? 결국 6평은 평가원도 간을 보는 거라고 했잖아, 그지? 이번에 등급 컷의 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평가원이 애들이 좀 수월하게 했네? 그러면 이제 기존처럼 문학에서 다시 난이도가 쫙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죠? 낯설고 좀 어려운 수필에 던져주거나 아니면 이제 이 소설도 EBS가 아닌 아예 다른 파트로 구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선지를 좀 더 꼬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날 어떻게 나오냐 물어본다면 지금 정도보다 좀 더 살짝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죠? 이번에 6평 그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 이유가 중요하죠. 이번에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좀 시간 관리하는 좀 훈련이 좀 필요해.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은 아니야. 모의고사 풀이 연습은 언제? 바로 9평 이후 10월. 11월 이때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알겠죠? 지금은 이거 시간이 부족한 건 알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어떤 시험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10월과 11월에 이때 집중적으로 해주면 되고 간간히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그 정도 모의고사 풀이하는 건 괜찮아. 이 한 지문 강의 들으면서 한 지문 풀고 강의 듣고 한 지문 풀고 강의 듣고 이거랑 모의고사를 통으로 푸는 건 분명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과해. 시간 낭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몰아서 하고 지금은 아니야. 알겠죠? 자, EBS 문학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겠죠. 그죠? 그리고 공부 방향도 지금 안내해 주었고, EBS 연계된 부분, 그 다음 비문학 이거는 분석 강의에 다시 한번 좀 부어주도록 할게요. 비문학을 보지 말란 소리는 아니야. 비문학도 시간이 있으면 보면 되는데, EBS 비문학은 나중에 거의 10월 달 막판에 돼서 가볍게 이제 이런 개념이 있었구나라고 가볍게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문학 중심으로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기출 분석 지금 이게 EBS도 하랴, 뭐 내신도 하랴, 정신이 없는 그 재학생들은 특히 이제 이해하지만 그래도 기출 분석은 계속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출제하는 포인트가 있잖아. 이 작품은 달라져도 출제하는 포인트가 거의 비슷한 포인트에도 출제하거든요. 분석 강의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기출은 그래서 푸는 이유가 평가는 기출이다, 문제가 좋아서 푼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출을 보는 이유는 얘네들이 이런 걸 선지로 구성해서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니까 난 지문을 읽을 때 시험장에서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그 귀납적인 그 사고를 이제 하기 위해서 기출을 보는 거거든. 기출을 꾸준히 좀 계속 봐주셔야 돼. 양을 좀 줄이더라도 바쁘면 양을 줄이더라도 기출은 계속 보면서 가셔야 되고 일단 6평이 끝났지만 분석부터 제대로 해줘야겠죠. 그렇죠? 정밀하게 다시 한번 좀 분석하고 지문을 좀 이런 식으로 구성하니까 시험장에서 이런 식으로 지문을 좀 읽고 선지를 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쌤이랑 같이 바로 다음 주에 개강하니까 특강식으로 짧게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남기간 또 이제 달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파이널 전에 본인 어떤 약점 집중적으로 좀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평 전이죠, 그죠? 9평 전에 이제 본인마다 이제 취약 파트가 좀 다를 거야, 그죠? 화작을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도 갑자기 교육청과 좀 다른 화작에 좀 은근히 시간이 좀 많이 썼을 수도 있고. 자, 그다음 아까 매체 시간 많이 투자한 건 공통적인데 그래도 좀 더 과하게 투자했다. 그럼 매체 NG 같은 거 계속 풀면서 연습을 하면서 가면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본인의 어떤 약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케어하는 어떤 그런 그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생 많았고 좀 자세한 얘기 작품마다 이제 문제마다 하는 얘기는 우리 분석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오늘 딱 고생 많았고 오늘의 결과 누구는 잘 봤는데 누구는 못 봤는데 그런 거는 좀 내려놓고 그죠? 중요한 건 수능이잖아. 수능을 위해서 중간 점검 잠깐 해봤다. 그 정도 생각해주고 우리 한 지문 날아가면 등급이 날아가잖아. 그죠? 그 지문 날아가는 지문 잡을 수 있어. 그럼 한 지문을 잡으면 1, 2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5, 6점, 막 7, 8점 막 계속 올라가잖아. 그죠? 여러분 등급이 순식간에 바뀌는 게 국어 시험이거든요. 이 6평 분명 중요한 시험이긴 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너무 막 1위 예비하지 말고 앞으로 긴 레이스가 좀 남아있으니까 본인을 살짝 돌아보고 그래 이 정도니까 내가 좀 이렇게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본 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